아마 저희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아마 좀 전에 보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회 문제가 해결되면 세상이 좋아진다는 거고요. 그 분야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과정은 이렇게 할게요. 처음에 이제 우리 문화운동 단체 좀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안 사례 그거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가 이 국민 제안에 참여해야 된다는 그 내용 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국민의 제안을 돈을 주고 사라, 정부가 이거고, 그리고 광주의 문제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역 문제 해결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 여기서 AI 쓰시는 분 계신가요? 예. 그래서 AI도 광주 문제를 마지막에 해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제안진흥원은 저희가 원래 제가 부동산업자였고요. 일회중개사였고 한 12년, 10년 하다가 목포에서 1등 났습니다. 그래서 돈 벌기가 너무 쉬워서 세상을 바꾸겠다 시작한 게 이 사회 문제 해결을 해버리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25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작은 이름 없는 단체지만 많은 걸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는 저희가 AI가 나온 지 한 4년 됐잖아요. 4년 전에 사회 문제 해결 적용해서 특허를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AI 교수들이 우리한테 놀랍니다. 빠르다고. 이런 것도 있다고 자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공동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어요. 그 제안 사례 위주로 시민 제안이 뭔가를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혹시 목포 오신 분 있으십니까? 평화광장. 이거 혹시 다리 이거 보셨어요? 까빠이. 예, 이거 저희가 제안한 겁니다. 목포 명소가 됐죠. 이제 이런 것들도 그냥 지나친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저기 해안 동선이 연결되면 좋겠다. 그 까빠이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안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 옛날에 그 마트 가면은 그 노란 봉투 50원 주고 샀었잖아요. 그것을 광주 내가 어떤 분이 보다 광주 남자분이 제안했대요. 우리 광주 시민이. 근데 그걸 나중에 봉투 갖고 오면 50원을 돌려주는데 대부분 다 버려요. 근데 그분이 그냥 마트에서 그 일회용 재활용 쓰레기 종량제품들 판매합시다 했는데 그 아이디어가 1년에 전국 마트에서 약 96억의 돈이 절약됐대요.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그렇게 효과가 큰 거예요. 그게 이제 국민 창의의 힘입니다. 에어컨 실외기도 이게 이제 옛날에는 걸어가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이게 버블에 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2m 위로 올리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제가 제안한 겁니다. 이걸 사실은 제가 특허를 해놓고 제안했어야 되는 건데 좀 억울했어요. 저거 했으면 상당히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제주 올레길도 어떤 분의 아이디어로 그 산티아고 보고 해가지고 제주도 히트를 쳤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안의 사례입니다. 생활 속에 불편한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조금만 머리를 쓰고 아니면 같이 하면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아시죠? 노면 요즘 데이트 치는 공무원위에서 사실 이런 것도 저는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몇 번 제안해갖고 안 받아줬대요. 조직에서. 근데 끊임없이 해가지고 저런 노력을 했는데 우리 사회는 개인을 도와주면 반대급부를 주는데 사회 공동체에 대한 대가가 없어요. 돈도 조금 줘요. 정말 조금 주고 제가 전국을 강의 다녀보면 항상 물어봐요. 할 말 있으면 하세요. 하면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아이디어 강구소 줘봤자 지금 걸로 써먹어본다고. 자기는 흔적도 없고. 아주 나쁜 짓거리죠 사실은. 누가 주면 정치인들이 그걸 받았을 때는 이것은 시민 누구누구의 아이디어로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죠. 예. 아주 못된. 예? 거의 조금 된 걸로 알아요. 근데 저거 진짜 나는 좀 운전을 좀 서툴러서 고속도로 한 번 잘못 타버리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편해요. 그냥 초록색 그냥 눈 감고 초록색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그걸 살리자는 게 제 문화운동의 취지입니다. 저희가 4년 전에 좀 안 바쁘면 청소년 자살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했어요. 하루에 2.5명이 자살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배 늘어났어요. 그럼 어린 청소년들이 그냥 죽는 거죠. 떨어져서 죽고 약 먹고 죽고 이렇게 죽는데 우리나라가 OECD 1등이잖아요.
며칠 전에 또 3명의 여학생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죽은 애들이 3명인데 죽으려고 고민하는 애들 몇십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 저는 항상 귀결점이 정치인들한테 좀 분노를, 공분을 느껴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번에도 3명 죽고 그 애들 뒷면에는 어른들의 이익 같은 게 있었잖아요. 무용하는 애들이니까 학원을 옮기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그 어린애들한테. 그리고 또 2달 전에는 엄마랑 6살 먹는 걸어가다가 뉴스 보신 분 아시겠지만 학생이 떨어져 죽었고 어린애가 죽었잖아요, 부딪혀갖고. 그게 공동체의 피해가 우리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있어요. 근데 너무 관심들이 없어요. 저는 이제 제가 교육감하고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좀 바빠가지고 원래는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빨리 하자. 이거 내가 좀 죄스럽다. 2년 전에 했으면 저는 어떻게 하려 했냐면 저희가 청소년 제한대를, 저는 고향이 나도 목포기 때문에 서울에서 활동하지만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나 청소년 제한대를 했어요. 그때 1등이 학생의회를 만들자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고등학교 학생회가 다 만들어졌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2년 반 전에 내가 교육감한테 나는 학생들한테 듣고 싶다. 청소년 자살 예방에 대해서 대안을 돈 주고 사자, 애들한테. 오늘 애들 만나는 애들 물어봤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 청소년 자살 예방 현상고만 응모하려면 다 하겠대요. 얘들은 학생들이라서 쬐끔져도 응모하겠대요. 나는 돈을 많이 주자는 주였어요. 누구도 10조 쓰는데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로 돈을 좀 줘, 상품권을 주자. 그러면 제가 기대하는 이런 거예요. 그 중에는 돈 때문에 가해 학생도 참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구를 찾아볼 거 아니에요. 저는 그 효과를 보려겠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자살이 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죄를 지은 거예요. 제안은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단체에서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갖고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 원인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그 비용을 절감한 것을 우리끼리 연구할 수 있어요. 집단지성은 여러 사람의 몸이 시너지가 나와요. 그리고 그 한국 사회 갈등 비용이요, 갈등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빈부 갈등, 정치 갈등, 세대 갈등 뭐 다 있는데 그 비용을 대충 제가 종합해 보니까 뭐 삼성연구소 등등등 약 1년에 200조가 사라져요. 200조 원. 어마어마한 돈이 사라지죠. 그런데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끊임없이 해결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거의 저는 찾아보지를, 혹시 알게 되면 저 좀 알려주세요. 한 번만 심포지엄 세미나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을 저는 만나보고 싶어요. 이제 사례 제안은 끝났어요. 제안이랑 이런 거란 사례는 끝났고요. 두 번째는 이 문화운동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내가 할 일이 정치인들이 할 일이었어요. 사실은 정치의 목적은 사회문제 해결이거든요. 이해관계를 조절해서 사회문제 해결하려고 우리가 대의해 준 건데 이 사람들은 항상 권력에 우선을 두더라고요. 권력을 차지하는 그 게임에 계속 우선수고.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낸 게 뭐였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당사자들은 정당의 목적인 정권정책만 신경 쓰고 우리는 지상 최대의 과제가 대통령 정권을 잡는 거고 총선 이기는 거고 지방선거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다 모여라. 그 다음에 더 좀 비난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해관계는 우리한테 붙어라. 뭐 이런 것들로 돌아가는 게 못마땅해서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이나 찾아낸 결론이 뭐였냐면 아예 그냥 정치의 목적을 우리가 유권자들 표를 줄 때 그동안 평소에 지역 문제나 사회 문제 해결한 거 보고 찍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만약에 통용이 된다든지 정당에서 공천 가산점을 준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7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광주시장 나오려고요. 근데 정당에서 여러분 공천할 때 가산점에다가 평소에 당신들이 광주시 지역 문제 해결한 거 보고 10점 줄게요. 이러면 이제 난리 나겠죠. 지금은 진성당원 모집하러 다니지, 어디 가서 표 달라하지, 이권 개입하지, 뭐 청탁하지, 결탁하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백해무익한 짓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당에서 우리 당은 2020 지방선거 때 공천할 때 당신이 평소에 지역 문제 해결하는 노력을 보고 10점을 주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목표가 하나가 생겼어요. 그걸 지금 해보고 있어요. 하라고 하려고 있고 그렇게 하면 이제 게임이 달라지겠죠. 그게 내가 이제
정쟁과 분열이 없어지는 사회문제 해결 정치의 대안으로 우리가 생각한 겁니다. 제가 말이 빠른데 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가능한 것은요, 저희들이 아까 기다리면서 저기 AI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1인 1폰 모바일 시대거든요. 하루 내 사람이 1시간 이상 핸드폰을 다 봐요. 그리고 AI 시대예요. AI 시대는 마지막에 우리가 시연하기 좀 무서운 거예요. 이건요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AI는. 마지막에 제가 강조 지역 문제를 얘기하겠지만 실현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재작년에 강남에 있을 때 누구보다 빨리 특허를 만들어내고 학생들한테 그런 말 했어요. 젊은 애들인데 아저씨가 너희들한테 최고의 비서를 붙여줄 테니까 우리 캠페인 열심히 하자. 근데 그 비서는 네 말을 밤낮을 24시간 들어준다. 그리고 천재다. 네가 뭘 물어봐도 물론 100% 안 맞는다. 근데 거의 답해준다. 그리고 방대한 자료를 네가 원할 때마다 풀어준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AI 실현해줬죠. 우리가 좀 빨라요 멀리.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가 출산 정책이잖아요. 출산하고 균형 발전. 우리 호남은 뼈저리게 느끼는 거잖아요. 청년 떠나고 수많은 사람의 선거 때마다 청년이 돌아오는 강조 뭐 하는데 저는 혹시 결과 보셨어요? 성과 있는 거? 안 나오죠. 그런데 돈은 써요. 그리고 또 일은 해요. 그래서 지난 16년간 출산 정책하고 균형 발전에 쓴 돈이 약 500조 원을 썼대요. 500조 원. 1년 예산을 거의 다 쓴 거예요. 그런데 성과는 마이너스. 저희가 이제 이 정치인들을 좀 깨우려고 이름도 없는 우리 단체가 캠페인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한 번은 방금 말씀하신 이놈들을 어떻게 한번 좀 하게 해갖고 어떤 캠페인을 했냐면 공약 이행 과정 공개 캠페인을 했어요. AB 후보자 총선 5,475명을 알바생 8명이 8개월을 했어요. 그 알바비만 1억 몇천 들었습니다. 8개월 했는데 전부 편지를 다 보냈어요. 약속한 거 사인해서 보내라. 하고 사인은 후보나 사무장까지 받겠다. 그랬더니 막 후보들이 막 선량하다고 책도 보내주고 뭐 그래갖고 우리가 절반을 동의를 받아냈어요. 우리 이름도 없는 우리 진짜 이 허접한 우리 단체에서 5,475명 중에서 절반 인터넷 다 나와요. 받아냈어요. 그런데 16년간 500조 원을 쓰고도 한쪽이 그랬다면 난리 났겠죠. 공격하고 너그 당 이 나쁜 놈 그랬는데 양쪽 다 지가 범인이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500조 원을 쓰거든. 근데 저 돈들이 어떻게 쓰냐면 대부분은 내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해도 되는가 모르겠지만 공사를 하면 돈은 커미션에 다 들어갑니다. 손해날 일이 없어요. 자기들은 무조건 쓰는 거죠. 우리 전라도 같은 경우도 어디 섬에다 축대 쌓으면은 뭐 10억 들어가면 뭐 이런 식으로 다 쓰는 거야. 그래서 서울에서 우리 이들하고 모여갖고 그런 말 했었죠. 16년간 500조 쓰지 말고 1년간 1조 원으로 국민 5천만 명한테 현상 공모를 했다며. 16년 할 필요 없이 1년 동안 500조 원의 1%는 5조잖아요. 5조 상금 걸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날 정도가 아니라 아마 전 세계에서 모일 것 같아요. 대안이.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한테 물어봤다 하면 5조 필요 없어요. 0.1% 5천원만 걸고 그 안 나온 놈으로 15년 했다면 효과 없었을까요? 저는 효과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제한운동은 좋은 점은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념과 진영이 필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시민제한 공공제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석유 자원이나 우라늄 광산도 굉장히 자원이지만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창의가 엄청난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무슨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계속 핍박받았잖아요. 일제히 핍박했고 강간당하고 상처입고 중국한테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존 본능이 엄청 강합니다. 살기 위하다 보니까 뇌를 안 쓸 수밖에 없었어요. 살아야 되니까 하다 맞고 터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DNA가 우리께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국민 창의라고 생각하고 그걸 국민들만 참여시켜준다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국민 창의가 저는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그 현상 공모를 많은 돈을 걸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2가지가 나왔어요. 제가 찾아낸 건데요. 18세기 때 영국은 그때만 해도 배들이 경도 위도에 측정이 안 돼서 시계가 불분명해가지고 맨날 배가 삼초포로 빠졌어요. 자, 가자! 미개 측지 뺏어먹으러 출발하는데 가다 보면 어디 다른 데 꼬르륵 꼬르륵 하는 거예요, 배들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갈릴레이 뉴턴 같은 그 학자들도 도저히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방법을. 그래서 누군가가 대안을 냈어요. 이거 노답이다. 빨리 해야 우리가 식민지 빨리 개척하는데. 그래가지고 현상금을 했는데 그 지금 돈으로 뭐 제가 알기로는 한 500억 정도 걸었다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저기만 나온 존 해리슨이라는 시골의 시계공 할아버지가 그걸 잘 발견해낸 거예요. 지금 유명한 시계 크로노미터 시계가 그거예요, 어원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세계 최초로 태풍이나 기온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경도 시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최초로 제대로 가는 배를 만들었죠. 그래서 뭐 이게 역사학자인데 돈을 많이 가질 수 있었고 그걸로 근대화 됐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영국도 많이 좀 쪼그라졌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만 그랬냐, 나에게 불가능했던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쟁 때 삼국지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식량이잖아요. 막 30만 명, 20만 명 그때는 막 움직이고 5만 명 움직이는데 식량이 보급이 차는데 무조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때도 창고로 한 5개 지을 돈을 현상금으로 했었대요. 높은 돈으로. 그랬더니 포도주 만든 사람이 고기를 집어넣고 삶아가지고 코크 모양으로 막아갖고 납땜을 했대요. 촛댐으로. 그래서 나폴레옹 군대는 여기다 딱 차고 1인용 세계 최초의 통제를 만들어놓고 지금 병통제를 못했죠. 이런 것처럼 꼭 일반인도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그 아이디어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한테 그냥 당신 모듈에서 노력해봐 할 사람 어디가 있어요. 반드시 대가를 줘야죠. 어차피 쓰는 예산이에요. 1년 동안 700조 다 씁니다. 추경까지 더 씁니다. 600조에다. 그런데 그 돈 쓰는 거 정말 요만큼만 국민들한테 아이디어를 구하면 저는 희망이 있다는 걸 결론을 내린 거죠. 저희들이 그 예산을 주는 게 이런 겁니다. 아까 막 700조에 0.01이면요 700억입니다. 700억. 1년 700만 원 걸어도요. 제가 학생들을 수없이 만나서 물어봤어요. 한 달에 50억 상금 준다면 다 하겠대요. 로또가 20억이잖아요 보통. 그러면 1등 30억 준다 하면 응모 안 하실래요? 2등 10억, 3등 5, 거기다 명예까지 가져요. 영원히. 제가 박원희 시장 살아계실 때 아까도 말했지만 제한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가면 그 다음날 시청 전광판에 떠요. 시민제는 언제 어디서 오냐. 이 공공재원의 장점은 진영이 필요 없고요. 누구든지 다 낼 수가 있어요. 지나가는 폐지주민 아줌마는 그 동네 폐지에 대한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 그 아줌마가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하면 학문가나 전문가 붙어가지고 꼽히면 돼요. 옛날에 서울시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택시로 오래 한 개인 택시 기사가 서울시청 가면 국빈대우를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서울시 신호체제 고치는 데는 그 사람이 왕이거든요. 한 교통과 직원이 그 어르신이 오면 VIP일 거예요. 아니 저기 서대문 쪽이 어디 그냥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다 나와버리죠. 그 사람 워낙 그 직업을 이런 거예요. 제한운동은 자기 직업에 했던 사람, 덕후인 사람, 궁리한 사람, 학자, 국민 누구한테 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자원을 쓰자는 게 저희 문화운동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제 후배들은 이런 말이에요. 아 형님 예산 막 그렇게 1년에 막 700억, 7천억 하면 너무 많지 않아요? 이렇게 말 잘했다. 한 방에 끝내줄게. 잘 들어. 700억을 현상 막 주는 게 아니다. 99대 1이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1000만 원 벌어주면 나 1%면 얼마죠? 만 원이면 10만 원입니까? 10만 원 줄 수 있잖아요. 1000만 원 벌이 10만 원 안 줄래요? 주잖아요. 아니 그것만 받을게요. 이거예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돈을 쓰는 복지의 문제가 돈이 많이 쓰거든요. 복지 예산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 복지에 100억을 아끼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 100억이 들어가는 원인을 없애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잖아요. 99억을 아끼면 1억을 주자는 주예요. 손해난 장사가 아니잖아요. 저 원래는 직업이 부동산 중개업이거든요. 나 누구 소개하고 돈 벌게 해주세요 하면 1억 벌면 내가 10% 줄게. 근데 국가에 돈을 아껴준다는데 이게 손해난 장사가 아니잖아요. 돈을 막 주는 게 상금을 내가 막 주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후배들한테 형님 이제 설득력이 있네요. 그래 네가 좀 홍보 좀 해주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돈을 막 주는 게 아니라 갖고 있다가 문제를 띄워서 아이디어 준 사람한테 그것도요. 저는 부동산업 계약서 써보셨잖아요. 처음에 당선됐다고 막 1억 안 줍니다. 룰이 있어요. 처음에 1억 당선됐잖아요. 계약금 1000만 원을 줘요. 상금으로. 그 다음에
2년 3년을 실행을 해봅니다. 그 아이디어를 완결됐을 때 잔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그 아이디어가 실현되기 좋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9천만 원에서 몇 천만 원 이리 갑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주자는 게, 반대급을 주자는 게 그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 일자리 사업으로 1년에 한 40조 원을 씁니다. 예산을. 근데 보통 보면 그 일자리 사업이 확대 재생산 효율성이 없어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청년들 그냥 뭐 인터넷에 올리면은 90만 원 주고, 뭐 우리 노인네들 가면 어디 가면은 쓰레기 하면 뭐 3만 원 주고 20만, 이런 효율성 없는 돈을, 그것도 중요한 돈이죠. 그렇지만 그 중에 40조 원에서 1조만 쓴다고 해도 국민 일자리를 쓴다고 하면요, 저는 아마 한 번도 보지 못한 대한민국의 창의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한 25년을 도를 닦다 보니까 정말 이 문화운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한번 박원순 시장이 광주에 왔을 때 그 복지 관련 단체 대표들이 한 50명이 모인 데를 참석을 했어요. 우연히. 그 전날 내가 페북에다가 정치인들 제발 앉을 때 가운데 앉지 말고 높은 데 앉지 말아달라고 올렸어요. 아니, 소통하는데 어떻게 높은 데 앉아갖고 이게 소통이 됩니까? 그랬더니 좌석이 이렇게 온탁으로 이렇게 계란형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랬더니 박원순 씨가 저 중앙에 앉았고 내가 네 번째 앉았어요. 근데 박원순 씨가 나를 딱 보더만 갑자기 일어나고 자리를 옆으로 옮겼어요. 주최 측에서는 왜 그러시냐고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이크 잡고 뭐 시작을 뭐 공공재는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저는 사회 문제 해결은 당사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당사자가 제일 잘합니다. 자기가 겪지 않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왜 딱 선거 한 번 하고 모든 것을 대의자한테 밀어버리고 우리는 일회용 투표용지로 끝나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가치가 없나요? 머리가 없을까요? 정치인들이 만능입니까? 나 만나면 그럽니다. 당신이 그걸 다 해? 전문가 있다지만 당신 뭐 의료도 잘 알고 건설도 잘 알고 복지도 잘 알고 와 천재네. 그러지 마. 모르면 물어보고 살아. 결과는 하나도 없으면 그렇게 비토하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대의정치가 출발한 76년 됐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이제 코미디입니다.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당사자 국민들한테 아이디어 내라하고, 대의정치는 그대로 하더라도 이제는 문제 해결에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반드시 참여하자는 게, 이제 제가 이게 다 끝이에요. 빨리 끝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AI 하시는 분 어떤 거 쓰세요? AI. 제가 이제 말했던 걸 요약해서 좀 하고 AI로 바로 강조 문제를 한번 해보게요. 그거 하려고 빨리 끝냈는데요. 하여튼 다시 총체적으로 말하면, 제한 사례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우리 생활 속에. 그리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버리지 말고 함께 하자는 거고요. 그거 빠뜨렸네. 광주고 우리나라고 상금 제도가 있어요. 지금도 그 좋은 제안 개선사항이 떠오르면 홈페이지에 올리면 상금 제도 있습니다. 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이렇게 말해갖고 어떤 학생 200만 원 탔고 우리 집사람은 내가 말하고 300만 원 탔어요. 국무총리 상까지 탔는데 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혹시 버리지 마시고. 광주시청도 있습니다. 예. 서울시청도 있고 국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뭐하면 또 혼자 부족하면 나눠먹기 하면 됩니다. 우리 6명 해가지고 분파하면 되잖아요. 같이 머리 맞대가지고. 우리 그냥 팀 아이디어 제안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꼭 하시고, 그리고 정치인들한테 제발 사회 문제, 지역 문제 해결하는 것을 결과를 좀 만들어내라고 요구해 주십시오. 진영과 정쟁은 공멸입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효과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목적에 맞게 사회 문제 해결을 요구해 주시고요. 제가 그 정치인들을 만나고 이제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요. 이 문화운동 25년에 결론이 나서 2가지만 저는 노력합니다. 이제는. 근데 결론이 나서 정치인들 한 번씩 만나요. 지금 내년 지방선거 난리 났거든요. 준비하느라고. 근데 만나서 물어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걔들 하는 게 어떻게 우리 호남 지역은 공천만 받으면 땡이라 해가지고 공천 받으려고 지금 막 진성당하고 모집하는 게 첫 번째 할 일이고요. 해요. 그래서 야, 좀 내가 너희들한테 100% 계산하는 소리는 아는데 80%나 20%는 좀 실질 좀 해라. 양심 있으면 너희들 조심해. 지금은 네가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은 자랑스럽다고 뽐낼지 모르는데 5년 있으면 너희들이 이 정치인으로 지금 시대에 했던 것들을 온 국민이 다 알게 된다. 그러면
자식들 멀지 않아서 야 너가 아버지 뭐였냐 광주시장이었어. 그러면 야 도둑놈 짓거리 할 때였구나 이렇게 될 것이다. 네 호적 뺄라도 못 빼. 너 이제 가문의 수치가 되니까 내 협박을 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너 이제 다 끝났어. 본전이 이제 끝났으니까 실질을 해라 그런 말 하는데요. 정치인들은요 정당의 목적만 원합니다. 정당의 목적은 정확하게 정권 정치입니다. 그리고 정권 정치하고 정치에 돌아가는 시스템은 잘 아시겠지만 내가 당선되면 내 표거리들 직장 생기고 나를 믿었던 공무원들 승진시키고 나를 도와준 기업가 이권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 일의 밭으로 돌아가요. 특히 서울서 멀수록 그게 남아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이렇게 저희는 만나서 그 심하게 얘기하죠. 너희는 백해 무익한 짓거리 하고 있는 아주 나쁜 놈들이다. 하고 그냥 어떤 말이 나를 공개에 지적하자. A4 놓고 써보면서 다 물어봐라. 내가 네가 정확하게 기승전결로 얼마나 너가 못되고 나쁜 너가 말해주기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 생존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한테 적칠로 안 하죠. 왜냐면 언제 부탁할지 모르고 내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또 사실 사회에서는 그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동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저는 다 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결과를 좀 요구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저희가 이 문화운동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찾아냈어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해서.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공개성입니다.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 이제 교수들이 하고 있죠.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한 번씩. 근데 세미나 한 번으로 그 어마어마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결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당사자 시민을 아이디어로 참여시켜야 됩니다.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에 대해서 무슨 질문 있으면 아무 말씀이나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강주 지역 문제로 넘어갈게요. 멘트도 좋습니다. 아무 말이나 상관없어요. 아니, 저도 평소에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던데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이런 것이 활성화됐을 때 우리나라도 굉장히 더 급속한 발전을 할 수가 있고 사실 그렇지 않아도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런 혁신을 많이 일으켰고 그래도 빨리 발전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구체적으로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너무너무 사회적 모순들이 많고 고쳐야 될 것들이 많고 또 그 국가 재정들이 어떤 뭐 복지 쪽이나 여러 가지로 쓰여지는 것 보면 너무 어떤 진짜 실용성 없이 그냥 쓰여지는 것들 너무 무의미한 게 쓰여지는 것들이 많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발전해서 이렇게 먼저는 저는 이렇게 이런 것들의 제한에 대해서 국가에서 좀 포상제도가 많이 생기고 사실 언론 같은 경우도 언론의 어떤 부패가 되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데 어떤 언론사에서 또 어떤 언론사가 진짜 어떤 거짓을 막 선동하고 어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또 국민들한테 알 권리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어떤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언론사를 시민 단체들이 생겨가지고 좀 분별할 수 있고 그런 걸 테스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형성이 되어진다면은 우리나라 언론이 제대로 이렇게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럼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어떤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언론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국민 제안 이런 것도 진짜 너무너무 꼭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상제도가 많이 돼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정치에 나가야지만이 정치도 확확 변화되게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고민 없이 이런 것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어떤 뭐 그냥 정당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그냥 나가서 이제 대고 막 의시되고 뭐 정치에서 막 자기 나타내려고 하고 또 뭐 그런 권력 정권이나 잡으려고 하고 어떤 그런 입장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없는 그런 일을 만들어 가지고 모함하고 또 서로 싸우고 또 이게 오늘날 현재의 어떤 민주당과 저기 국힘당처럼 그런 너무너무 어떤 비생산적인 싸움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짜 국민 생활의 어떤 편리함과 또 사회적인 효율적인 사회 그리고 그런 합리적 사회 그런 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고민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것이 꼭 진짜 활성화되고 이것은 진짜 뭐 사람이 다 깨어있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기 인생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뭐 인생에도 깨어있어야 되고 자기 경제에 먹고 사는데도 깨어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 사회가 썩지 않고 이 사회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돌아가는데 깨어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겠다. 제가 이제 이 좋은 세상은 사회 문제 해결이라 라고 생각이 들어서 25년 때 노력을 했고 이 사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았어요. 끊임없이 찾다가 정말 별짓을 다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을 깨워보자. 그리고 뭐 하나라도 바로 합시다 캠페인도 하고 의식개혁 운동하고 정말 많은 시행장을 걷다가 이게 정치인이 하게끔 해야 돼요. 정치 캠페인도 수없이 했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찾은 결론이 서울시도 제가 상금을 올렸거든요. 방어선 할 때. 좀 올리시오. 그 말이 돼요. 전라남도도 올렸어요. 도의원들에게 갖고. 그것도 올려봤자 뭐 1년에 500만 원. 전라남도 도교육청이요. 예산이 10조인데요. 1년에 한 번 좋은 제안 상금 1등 상금이 얼마인지 알아보자 보세요. 이렇게 학생, 학부형, 교직원 해갖고 1년 동안 그 제안을 받아요.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10조 써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심사위원으로 넣어줬어요. 민간인은 나 혼자. 근데 들어가서 상금 1등 상금이 얼마냐면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 나 짜레라 하려고 오기도 싫으니까 가문 대우 잘해줘. 돈도 주고. 거기는 그 심사위원들은 선거 때 1등 공신들만 거기 가고 나만 이제 민간인이 짜레라 하려고 내가 진짜 가기 전에 제가 상금 200만 원 낼게요. 상금 100만 올립시다. 분위기가 쎄해져요. 그 이미 너무 비리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찾은 마지막 결론은요. 국민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팔게 해주라 이렇게 요구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줘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디어를 우리 넘치는 아이디어들 사실 노인의 흰머리는 보석이란 말이 있잖아요. 경험. 이 경험이 노하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경험이 그냥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 경험 하나가 국가를 살릴 수도 있고 아까 같이 영국을 해양대국으로 만들 수 있고 모페 신화의 나폴레옹 군대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한국의 국민들이 없을까요? 나는 엄청나게 많다고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구해야 돼요. 그냥 너 해결 못하지 국민들 아이디어 사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딱 25년은 결론을 찾았는데 딱 정신 차려보니까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시민단체요. 좀 미안하지만 생존해야 됩니다. 그럼 이 시스템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용역 받아야 됩니다. 월급 받아야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교수, 학계, 언론 이게 다 짜여서 돌아갑니다. 종교도 마찬가지. 다 그냥 짜여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저 사람은 환타스틱한 저기 별나라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옳다고는 하는데 이런 말 하면요. 이제 다른 수식어가 붙어요. 다른 수식어들이 현실에 적응이 안 되는 사람, 불평주의자, 이상을 꿈꾸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지금 이 고민은 사실은 국민들을 창의를 아이디어를 꺼내서 삶을 해결한다는 게 아마 동의하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리고 아이디어를 매입하고 팔아야 된다는 거 당연한 거죠. 공짜가 어디 있어요. 내가 그 연구하려면 얼마나 시간 찾고 물론 AI의 도움 받으면 굉장히 편하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너무 편해요. 그렇지만 그 아이디어를 찾아냈을 때는 반드시 대가 주고 사야 맞죠. 왜? 누구들이 돈 쓰고도 하나도 해결 못 하는데 자살을 애들 계속 늘어나는데 그 자살한 애들 그 떨어져 죽기 전에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눈물 안 납니까? 그 어린애들이 꽃다운 애들이 안 슬퍼요. 막 우리 막 공분이 일어나요. 그 담당하는 뭐 국회의원 잡아다 쥐어 패버리고 싶어요. 누구 뭐 했냐 내놔봐라 한번 자살해봐. 제가 중학생들한테 비밀 지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목포 사무실에가 대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대나무 가지 자르면 낭창낭창한 게 있어요. 아프지 않은 거. 언제 아저씨가 대나무를 너희들 3명 하나씩 줄 테니까
정치인들 만나면 이렇게 말해라. 할 말 있습니다. 그때 말했잖아요. 할 말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말하면 정치인들이 들어줘요. 예, 마이크 좀. 그러면 정치인 시장님이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노력하시는데 왜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계속 하루에 2명씩 죽어야 됩니까? 뭐 하십니까? 10몇 년째. 정말 화가 납니다. 할 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3명이 가서 여러분들을 안 아프게 3대씩 때리고 싶어요. 이렇게 시켰어요. 그럼 뭘 할까요? 안 맞는다 할까요? 정치인이? 안 맞는다고 해도 쪽팔리잖아요. 내가 지금 몽댕이네 때린 게 아니에요. 퍼포먼스 시켰다니까 오지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국민들 아이디어 모으는 것을 여기서 들으신 분들이 어디 가서 전파해 주시고 저보다 더 큰 단체들이 하게끔 해주세요. 안 그러면 유명한 사람이 얘기해 나 같은 사람 말하면 설득력이 없어요. 정말 좀 문제를 공유하고 사회적 문제를 공유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도록 그런 쭉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좀 형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간다면 그런 굉장히 어떤 이 아이디어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형성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런 어떤 굉장히 어떤 쇼크를 주는 뭐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거 좀 있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 고속도로 그거 진짜 그 창의적 제안을 한 사람한테는 한 100억 정도는 한번 저기를. 저는 10억만 줘도 좋겠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100억 주면 완전히 사람들 눈이 뒤집힐 것 같아. 전국 국민이. 진짜 꼭 100억 줘도 안 아까운 거잖아요.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것을 국가의 이재명 정부는 좀 그 성남시장 때부터 문제를 가져오라, 문제를.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오라, 국민들의 어떤 또 저기를 받아오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재명 정부 시절에 그런 걸 해서 어떤 국가에서 그런 걸 확실하게 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쫙 이게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여러분한테 자랑할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막 이 제안운동 시작할 때 그 횡단보도 서치라이트 제가 제안했다고 했잖아요. 저희 부동산이 원래는 목포서 부동산 1등이었고 그 돈으로 사회운동 20원이 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청 앞에서 야근하고 있던 아가씨 2명이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때 내가 부동산 할 때 목포시청 정문 앞에 우리 사무실 앞에 횡단보도인데 어두우니까 차가 박아본 거예요. 퇴근 10시도 안 됐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횡단보도 사고가 교회 새벽기도 오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세요. 다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직원하고 이렇게 줄자 있었어요. 줄자로 새벽 1시까지 조사를 했어요. 이게 가로등이 1번, 2번 가로등만 쭉 있는 거예요. 가로등이 30m가 저쪽 없더라도 횡단보도 옮겨놓으면 되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에 팩스가 막 경찰서 다 보냈어요. 팩스가 고장날 정도로 다 보냈어요. 그 내용 써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뒤로 그 서치라이트가 설치됐는데, 그게 설치된 뒤로 우리가 한 25년 전에 했으니까 약 25% 내지 30%가 줄었대요. 그러면 우리도 아이디 하나로 사람 목숨을 살렸잖아요.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이모가 안 죽었죠. 그게 아이디의 힘이에요. 저는 이재명 씨를 잘 몰라요. 근데 텔레그램 하자고 텔레그램 해요. 이런 말을 해도 되겠죠. 텔레그램 하는데 제가 이 마지막 내용을 줬어요. 합시다, 이거 2개. 무조건 하자라고 했는데, 이번에 아까 우리 둘이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씨가 최초로 상금 30억을 걸었어요. 나는 속으로 착각인지 모르지만 우리 효과가 있구나. AI에 대해서 이번에 30억을 걸었어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30억 건 거 처음이에요. 나는 30억 갖고는 안 된다. 1% 걸으면 6조고 0.1이면 6천억이에요. 그게 일자리라니까, 일자리. 국민들한테 아마 이거 6천억 걸면요, 서울 지하철이 우리 광주 지하철 전부 그거 가고 있을 거예요. 돈 타려고. 저는 여기 광주 한 번씩 지하철 타고 올 때는 나도 목포 사람 마음이 너무 아파요. 활기가 없어요, 활기가. 그게 무슨, 내가 좀 비약인지 모르지만 희망이 안 보여요. 이제 우리 다음 이 시간 해당되는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여요, 희망이. 사람이 뭔가 기대를 하고 호기심도 이래야 뭐가 활기가 차는데, 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뭐 지역 문화학자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제 넘어가고 이제 다음 얘기 할게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AI를 해보게요. AI 한번 켜보여 주실래요? AI. 제가 오면서 이미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광주 직할시 해결해야 될 문제 5가지를 말해주라 해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부터 5가지. 예, 광주광역시 지역 문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5가지를 말해줘 해보십시오. 저 뒤에 분은 찾으셨어요? 뭐만 나오니까? 일자리 부족 및 청년 실업, 도시 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 교통 인프라 확충, 환경 문제 및 기후 대응, 그리고 의료 서비스 격차, 이렇게 5가지 나왔습니다. 또 찾으신 분 네.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 일자리 및 인재 유출 문제, 광주형 일자리 지속성과 확산, 도심 공동화 및 구도심 재생, 광주 전남관 행정 통합 및 협력 부족, 환경 기후 위기 대응 부족,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다른 분 찾으신 분 있으십니까? 청년 일자리 부족 및 인구 유출, 예, 광주형 AI 산업 육성의 정착 지역, 노후화된 원도심 재생, 교통 인프라 불균형, 5.18 민주화운동 가치 계승과 애국 대응. 네, 이 5가지 다 다르네요. 지금 그러면 대충 청년 일자리하고 인구 유출이 맞나요? 한번 그걸 해볼게요. 그러면 청년 유출과 지역 일자리를 위해서 지역의 정치인이 할 일과 우리 시민이 할 일을 말해줘 해보십시오. 정치인이 할 일, 그리고 우리 시민이 할 일. 제가 좀 늦게 찾아봤는데 네. 광주광역시 핵심 시급한 과제 5가지 말씀을 했는데, 첫째는 인구 감소 및 청년 유출 대응, 그 다음에 광주형 AI 미래산업 생태계 육성, 그 다음에 도심 균형 발전과 원도심 재생, 4번째 도시교통망 확충, 5번째 기후 위기 대응 및 녹색 도시 전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1등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럼 청년 유출과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정치인이 할 일과 광주 시민이 할 일 한번 물어봐 주세요. 청년 유출과 지역 일자리에 대해서, 인구 감소, 이 3가지에 대해서 지역 정치인이 할 일하고 우리 시민이 할 일. 시민들이 한 것은 청년단체 사회적 기업활동, 뭐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든지 광주 청년 지갑 트레이닝 센터라든지 광주 청년 드림은행 뭐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청년 창업과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 또 정책 참여 확대, 청년 커뮤니티 공유 공간 운영,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정치인들이 한 일은 뭐 일자리 사업 추진, AI 직접단지 조성, 청년 정책 전담 조직 신설,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정주 여건 개선. 혹시 내가 질문을 해볼게요. 저는 광주 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마음대로 한다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해결되면 좋을까요? 일자리일까요? 아니면 유출도 일자리가 없어서 가는 거잖아요. 양질의 일자리만 나가잖아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치인이고 마음대로 결정한다면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하나만 골라보게요. 마무리를 한번 우리 해보게요. 실현 가능한 걸 찾아보게요. 지금은 AI를 많이 발전화시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광주라는 지역이 이제 그런 많은 청년들이 그런 쪽으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미래지향적이고 또 현실에 아주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이런 산업의 대대적인 어떤 인재들을 모집을 해서 이런 것을 개발을 하고 또 참여시키고, 이제 그런 미국의 어떤 유수한 어떤 기업 못지않는 어떤 그런 지원 제도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나간다면 상당히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요. 저희들이 항상 어디 가면은 이 시간에는 막 광주에서도 우리 지역이 잘못되고 정치인이 잘못하고 불평이 아마 한 10,000군데서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불평을 떠나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냐는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공개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당신이 우리 광주 일자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걸 물어봐야 돼요. 저는 욕심 같아서는 정말 내가 어떤 권한이 있고 세력이 있다고 하면 내가 전광판 세워볼 것 같아요. 광주시에도. 그냥
우리가 돈 댈게 시청 앞에다가 전광판. 그리고 당신이 무슨 일에 있는가 매일 올리자. 정치인,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다 올려. 이렇게 난 요구할 것 같아요. 앞에 써놓고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이제는 지역민을 위해서 뭔 한 걸로 우리가 투표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 문화를 형성시키는 게 제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말로만 지역이 한다 발전한다 그런 말 듣고 싶지도 않고 수십 년 망하고 있는데 무슨 개소리 하고 있냐. 그냥 너희들이 노래한 거 자랑해봐 라고 나는 요구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면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강주도 마찬가지 일자리 같아요. 양질의 일자리. 그럼 마지막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강주시에서 정치인과 시민이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할 일을 한번 찾아보고 끝내게요. 양질의 강주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를 빨리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인과 시민이 정말 꼭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가르쳐주라고 말해줘. 한두 가지만 말해주라고 요약을 하세요. 말이 너무 많아지니까 한 가지를 요구 아닌 두 가지를 요구해 주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AI 첨단 산업 클러스터 기반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실행 방안으로는 강주 AI 산업 융합 지구를 중심으로 유망 기업 유치 및 스타트업 창업 지원, AI 사관학교 인공지능 캠프, 관련 특성화 대학과 연계된 인재 양성, 현지 채용으로 연결. 이렇게 해가지고 기대 효과는 고연봉 기술 기반의 지속 가능한 청년 정규직 일자리 확대, 현재 자동차나 LG 대기업과 협업한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관련 고급 기술 일자리 창출. 이렇게 정치인들이 그 표를 먹고 살잖아요. 표가 목적이거든요. 당선을 위해서. 표를 준다고 하면 똥통도 들어갑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사회 갈등에 절대 개입 안 합니다. 봐보세요. 이 보드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현재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이익이 커. 그리고 편파적이고 나빠. 알아. 근데 이거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일자리를 줬어. 그러면 이 기득권자가 내가 정치인 나를 좋아할까요? 주 이익을 뺏었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이 두고 그냥 예산 조금 줘버리고 여기 줘버리고 여기다 예산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계속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자료를 안 올렸는데 뭐 전세 빚 등에 6천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치인들은 절대 어떤 일을 개선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요구해야 되냐면 오늘 찾은 거 있잖아요. 이 결론을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돼요. 시민단체 만나가지고 막연하게 뭐 일자리를 만들어 이걸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노력하겠습니다. 정치인들 와가지고 전대하고 학생들한테 뭐 지역의 발전을 청년들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혼내려다가 시간이 못했는데 당시에 이런 말 정말 내가 약속에 질문할 기회가 없었어요. 전대에서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말 하려고 했어요. 정말 미안한데요. 당신같이 지역의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사람이 한 30년 동안 100명 왔었다. 근데 하나도 없을 거라. 당신 나랑 내기하자. 1년, 2년, 3년, 4년, 5년에 비서랑 내가 계속 연락할게. 우리 전라도 전대 학생들의 일자리 어떻게 만나가 봐줄게. 있으면 내가 돈 대서 광고 해줄게. 없어요. 멘트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요 활동과 시민운동을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AI가 생겼으니까. 방금 말한 그 내용 있잖아요. 시민단체 대표가 다 만나고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돼요. 일자리 AI에 관련해서 요거 하면 어쩌겠냐 물어봐야 돼요. 그럼 정치인들이 당신 더 좋은 제안 있으면 내봐. 그 좋은 구체적인 거 하려고 물어봐야 돼요. 언제까지 할래? 그리고 당신 바쁘니까 분기별로 소통하자. 공개해 줄게 우리가 강주시에다가. 당신이 한 거 시장, 국회의원, 당신들 노력한 거 우리가 자랑해 줄게. 이렇게 나가야 돼요. 할 말 없잖아요. 빼박이잖아요. 빼박. 당신이 일자리 우리가 판단할 때는 AI 물어본 게 AI 관련 집중 애들을 만드는 게 제일 좋다 한다. 네가 우리보다 훌륭하고 똑똑하니까 대안 줘봐라. 우리는 또 계속 찾아야죠. 우리끼리 만나고 AI한테 다 찾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다 말해줍니다. 순서까지. 우리가 뭐 다 말해줘요. 그럼 우리끼리 플랜을 딱 짜놓고 정치인한테 물어봐야죠. 그럼 정치인 이제 저도 찾아볼 거 아니에요. 막 기자회견 이런 거 주면 요구해야 돼요. 기간을 딱 차고
그래야 뭐 광주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야 일자리 생깁니다. 그렇게 몰아붙여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저는 우리 지역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없으면 이걸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